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스포츠 인문학 TV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아주 멋진 그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뭐 자랑스러운 연세인이시기도 하고 또 엊그저께 네, 한국 여자 오픈에서 아주 저 멋진 우승을 성취하신 우리 유소연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낙 그 열심히 하고 또 제가 기억하기에 또 우리 학창 시절에서도 굉장히 멋진 또 학창 생활 보내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골프에서도 후학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너무 좋고요. 사실 우리 그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골프 선수, 남자 골프 선수 이제 배상문 선수 모셨고 여자 골프 선수 누가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만장일치로 우리 유소연 선수가 또 이렇게 추천됐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편하게 네. 우리 이제 그 유소연 선수가 그 골프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특별활동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었고요. 저 그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1학년 때 이제 골프로 방과 활동을 선택했고 저는 플룻을 했었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둘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플룻을 시작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골프를 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둘이 플룻이랑 골프를 동시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하던 게 지금은 직업이 되어서 아직도 골프 선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플룻 좀 할 줄 아세요? 네, 원래 피아노를 제일 어렸을 때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시작했고 이제 학교에서 플룻은 시작했는데요. 근데 세 개 중에 가장 실력이 안 되는 건 플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음악하고 이 스포츠 또는 체육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네. 리듬감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네. 유소연 선수의 스윙 보면 굉장히 세계적 레벨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밸런스도 좋고 하는 게 아마 음악적인 그런 어떤 소양에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골프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혹시 있다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저한테는 골프가 일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근데 항상 일터로 가는 게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정말 골프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늘 안주할 수 없고 늘 발전하고 싶고 늘 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제 직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를 골프를 하기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레벨에 있어서 재미없을 리는 없지만은 근데 재미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이런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 추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소연 선수는 정말 이렇게 봐도 경기 자체를 즐기는 것 같고 훈련도 굉장히 즐기시죠? 네, 훈련 사실 저는 경쟁 상황보다 훈련하는 걸 더 재밌어하는 타입의 선수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천상 골프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유소연 선수가 이제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당히 저도 인상 깊은데 그래서 기억나는 거예요. 축제 때도 이렇게 주막에서 직접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심지어 막 파전도 붙이고 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낸 이유가 혹시 있어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 데뷔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골프는 너무 좋았지만 어린 나이에 프로라는 호칭을 얻어서인지 그 프로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이 제가 좀 견디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골프를 오래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골프를 금방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골프 선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추후에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던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 인식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운동선수는 무식하다,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짙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운동선수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 같아요. 사실 유소연 선수가 아주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운동과
공부를 같이 좀 병행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또 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최정상의 선수로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네.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분명한 너무 좀 것 잘하고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혹시 그 지금까지 학교 동기들하고 연락되는 친구들도 있나요? 뭐 선후배도 괜찮고요. 네, 지금도 전 사실 음. 최근에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다 이제 연세대학교 동기 친구들이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네, 저희 최대 공부학번 친구들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랑 다 해서 사실 두 팀을 만들어서 네네. 골프도 치고 이제 글램핑도 다녀오고 오. 친구들 덕분에 저는 좋은 휴식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학창 시절의 친구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인연을 갖고 네.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투어 생활하고 최정상의 그 선수들은 훈련만 한다.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이게 그렇게 상당히 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소위 말씀하신 번아웃 오기 딱 좋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균형감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그 투어 생활 하다가 한국에 오면 주로 우리 유선 선수 뭐 하세요? 먼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머리도 너무 길고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머리하러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사실 친구들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했었지만 보통 네. 한국에 오면 쉬러 오니까요. 그래서 뭐 저 워낙 먹는 거 좋아해서 맛집도 많이 찾으러 다니고 네. 친구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우리 또 시청자들이 또 원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이 바뀐다고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빵 먹는다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밥에 된장찌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전 낙지볶음 제일 좋아해요. 낙지볶음이요. 네. 낙지볶음 맛있죠. 네. 그렇군요. 네. 유서연 선수 좋아하는 음식은 낙지볶음입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자주 가는 식당 있다면은 뭐 상호를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는 맛집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낙지볶음 맛집은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낙지볶음. 네, 저희 집이 낙지볶음 그래요. 맛집인 것 그러면은 같아요. 네. 친구분들, 지인분들은 우리 유서연 선수가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여자 오픈 또 우승했고 아마 뭐 우리 언론에 나왔듯이 브리티시 오픈 네. 우승하면은 아마 우리 유소연 선수 집에서 낙지볶음 파티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좋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기대하고 여러분들 성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럼 유소연 선수에게 그 연세대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또 이렇게 후배들은 그런 질문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친구들이 많이 놀려요. 너는 정말 찌르면 파란피 나올 거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사람이 약간 본능적으로 뭔가 색깔을 고를 때도 파란 걸 많이 고르게 되고 그래서 옷도 파란 계열 옷이 많고 맞아요. 뭐든지 좀 파란 계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전 학교에서 참 얻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저는 삶의 경험이랑 사람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기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로 많이 투어를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만으로 정말 먼 길 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주막에서 파전도 굽고 뭐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나는 아주 뛰어난 선수 유소연 선수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시합에서도 보니까 항상 그 드라이버 이렇게 또 연세대학교 네, 맞아요. 드라이버 맞아요. 커버 네, 맞아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보고서 좀 대단하다. 사실 이런 홍보가 엄청나요. 학교 프라이드. 그렇죠. 예. 학교 프라이드 있고 학교의 홍보가 엄청납니다. 사실 학교의 브랜드 이런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팬들한테 특히 골프 팬들한테 학교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소연 선수는 그 노력하는 그 골프 선수의 대명사 훈련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평상시 훈련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훈련도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훈련도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쉴 때 정말 딱 쉬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항상 계획을 잡을 때도 쉬는 날 따로 연과 계획을 하고 또 훈련하는 날 따로 계획을 하거든요. 쉬는 날도 계획해두지 않으면 못 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쉬는 날은 계획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훈련 계획 같은 경우는 항상 코치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네. 부분이 지금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먼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 훈련의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특별한 루틴을 딱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예.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제 시간을 사용을 하기를 위해서 훈련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계획은 좀 하지 않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퍼팅 1시간, 뭐 샷 1시간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에 딱 맞춰져 있는 훈련보다는 자기 만족도에 따르는 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체력 훈련을 좀 아침에 두고요. 그리고 기술 훈련은 후반부에 두는 편이에요. 오후에요? 왜냐하면 훈련 뒤에 무언가 있으면 마음이 쫓기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족할 때까지 하려면 뭔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 같지만, 저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들면 20분 만에 연습이 이렇게 종료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6시간, 8시간 길게 갈 때도 있고요. 전 많이 유동적인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식 때도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것도 또 좀 재미있는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훈련하실 때도 지금 뭐 시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 접근하려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그것도 이게 세계적인 선수는 또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질문은 그 LPGA의 그 메이저 대회 2승을 또 하셨는데 첫 번째 승리했던 그 2011년 7월 그 US 여자 오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미 이제 국내에서 7승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S 오픈 우승을 하게 되는데, 당시 경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물론 오래됐지만 있으면 뭐 한두 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우승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은 생생한 것 같아요. 2011년이었었고,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대회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 우기라서 그런지 저희 골프장이 굉장히 산 높이 위치해 있는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둥번개도 굉장히 많이 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재개됐다 중단됐다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요일에 마지막 라운드를 끝마치지 못했고, 이제 월요일에 제가 3홀이 남아있어서 저녁 경기 3홀을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홀에 제가 버디를 해서 연장전을 만들게 됐고, 또 연장전 3홀을 치렀었던 그래서 월요일에 6홀을 돌면서 경기가 끝났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장전은 한국도 선수인 서희경 프로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는 현역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연장. 요즘 골프 채널 많이 나오시죠? 네, 맞아요. 해설하고 계세요. 서희연님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같이 연장전을 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좋은 샷들이 많이 나와서 우승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참 감사한 대회였죠. 맞아요. 그때 아주 혈투였고, 그때 너무 또 대단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프랭카드도 붙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골프 팬들이 그냥 대단한 우리 유소연 선수의 그 경기에서 많은 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소연 선수를 지도했던 그 골프 지도자 중에서 그 조수연 감독님 있으신데, 혹시 조 감독님으로부터 받았던 뭐 그런 그 어떤 코칭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특별활동으로 골프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 아드님 두 분도 저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선생님이 골프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스승님으로 그때부터 모시고 있는데요. 저는 뭐 골프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지만 선생님한테 인성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골프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생각나는 거는, 저 선생님이 항상 득과 실은 반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득과 실은 반반이다. 골프에서, 그다음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이제 무언가 뭐 골프도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좋은 샷을 했는데 운이 안 좋게도 뭔가 나쁜 결과가 날 때도 있고, 제가 좋지 못한 샷을 했지만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울 때 막 아쉬운 것만 생각하고 잘 됐을 때 너무 잘 된 것에 심취해서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면 저희는 평정심이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득과 실은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조금 제 마음을 가운데 그 중용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선생님의 조언이었지 않았나.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득과 실은 반반이다. 네. 야, 이건 굉장히 도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가르침 받으셨군요. 캐머린 맥코믹 코치로부터 네, 지금 네. 지도를 받고 계시는데 이 맥코믹 코치가 주로 강조하는 건 또 뭐가 있나요? 저 사실 2016년부터 아, 16년부터요? 네, 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굉장히 조선 선생님한테 계속 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뭐 KLPGA 투어를 뛰게 되고 선생님이랑 조금 훈련 스케줄이 안 맞고 이렇게 되면서 호주 코치님을 이안 트릭스라는 호주 코치님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코치님이랑도 8년 동안 같이 훈련을 했고 그렇구나. 2016년에 이제 새로운 코치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코치가 카메룬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카메룬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골프 또한 뭐 축구 경기나 풋볼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작전판을 놓고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골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한다. 네. 내가 너를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고쳐주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저는 정말 와닿고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코치의 최대 장점은 본인의 의견을 저희한테 이야기하지만 가능한 뭐든지 저희의 언어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고 그리고 제 골프를 제가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식도 많이 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상의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카메론 코치로부터 그런 어떤 또 많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했느냐, 맞아요. 그다음에 네. 서로 맞춰가는. 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멋진 그 코칭 스타일이고 그런 어떤 버벌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그런 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네. 지금 뭐 유선 선수는 지금 최고의 기량을 가진 게 그런 것들. 근데 또 본인이 또 수영하려는 그런 능력도 또 탁월하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다른 질문은요. 2017년 4월에 네. 그 아나 그 인스퍼레이션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고 네. 이제 LPGA 네. 메이저 대회 이제 2승 거두게 네. 됐는데 네. 당시 이제 렉시 톰슨 선수와의 그 우승 경쟁을 했는데 또 당시 상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상황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렉시 톰슨 선수가 2위권 선수들이랑 네타 차이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맞아요. 렉시 톰슨 선수가 이제 토요일에 경기했을 때 룰 문제로 인해서 뭔가 문제점이 좀 불거졌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벌타를 사실 4벌타를 부과받는다는 게 골프에서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벌타 예. 하나도 엄청난 건데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홀에 버디를 했고 렉시 톰슨 선수랑 동률이 되면서 연장전에 나갔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렉시 톰슨 선수가 누가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 자국에서 열리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렉시 톰슨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연장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보너스,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렉시 톰슨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할 일은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렉시 톰슨을 이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그냥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게 감사하게 버디까지 이어져서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렉시 톰슨 선수는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유선 선수는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버리면서 이게 사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게 군심을 이렇게 뺀다고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은 그때 맞아요. 승리 2승째를 거두셨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직접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네.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맞아요. 좀 생각을 네, 잘 갖게 보겠습니다. 됩니다. 네. 좀 2승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